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연준의 금리 인하, 마법의 만병통치약인가? 와 새로운 법안이 샤인과 TMU에 미칠 영향, 전자상거래 관세 허점이 사라지나? 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현재 월가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가 안정됩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최근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을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TCW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다이앤 제피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인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 샘규측을 발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신청 데이터는 예상보다 적었고,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의 급락과 함께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브렌트 슈테는 연준이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험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샤인과 TMU 같은 인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세 제도의 허점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배송되는 패키지의 가치가 $800 미만이면 관세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샤인과 TMU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저가 제품을 소량으로 분할해 미국으로 배송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 업체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게 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새로운 법안은 섬유, 의류, 가죽 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들이 더 이상 이 규정을 통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도 배송당 $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세관이 이러한 저가치 배송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무역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세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는 이러한 관세 없는 입국 절차의 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샤인과 TMU의 모회사인 PDD 홀딩즈는 중국에서 설립되었지만 현재 각각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이는 법적, 세무적 이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 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샤인은 이미 작년에 아메리칸 어페럴 앤드 푸드웨어 어소시에이션의 DMINIMIS 규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샤인의 회장은 모든 소매업체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 하며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으로 직접 배송을 이용하는 많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류와 가죽 제품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이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샤인과 TMU 같은 인기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향후 전략 변화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